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대 사관학교의 문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의논하려고 합니다. 칠판에 대추나무라고 하는 글자를 써줬는데,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가 달리는 나무죠. 이 대추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경찰대 사관학교에 나오는 문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추나무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제목을 제시해 줍니다.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추나무구나. 대추나무는 대추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구나. 뭐 이 정도면 됐죠. 한국 시험에서 제목과 작가를 알려주지 않는 시험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작가죠. 작가도 알려주죠. 작가는 김광규. 김광규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면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작가가 이육사나 윤동주나 한용운이 나왔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항일 저항 작가구나. 이건 뭐 내용 안 봐도 돼. 분명히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저항의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김광규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만약에 김광규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광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 작가를 살펴본 다음에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한 화자가 누구냐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 속의 주인공 화자는 작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마다 똑똑한 학생들과 또 일부의 선생님들은 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작가는 남자인데 작품 속에 등장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인데 김소월이 여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김소월이 여자라고 하자. 뭐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됐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학작품인데. 항상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 작품 속에 등장한 화자는 작가 자신이구나. 또는 등장인물들을 멀리서 관찰한다? 그럼 관찰하는 사람이 작가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작품의 줄거리를 서사적으로 쭉 여러분들이 순서들을 이야기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추나무라고 하는 것 됐습니다. 작가 김광규, 이 사람은 확실히 모르지만 김항식 선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 동문과 출신이고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와 가깝게 지내고, 근데 이청준 작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문상하러 가서 헌시를 짓고 낭송한 분이다. 그리고 4.19 학생일거 때 서울대를 다니면서 데몬스트레이션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비판적 의식을 많이 담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 충분히 익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은 김광규다. 대추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추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상황을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지금 대추가 빨갛게 탐스럽게 열려 있어. 저 대추나무는 열매가 열리기 이전에는 어땠지? 요 안개꽃처럼 눈꽃만한 보잘것없는 꽃을 피웠지. 그 이전에 어떻게 했지? 이파리가. 그 이전에 어땠지? 그때는 나목이었었지. 나목이 뭐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벌거벗은 나무였지. 얘가 겨울을 지나서 작은 잎, 그 다음에 눈꽃 같은 꽃,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열매를 만들어냈지. 그런데 이 열매를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고 인간들 제사상에,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한약재 다리는데 약재로 주고 갔구나.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목, 작가, 화자, 상황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도, 이제 정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러한 시적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아, 대추나무의 희생적인 모습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관찰자적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추나무에 관련된 것, 그 밖에 작품 3개가 엮였을 때 평상시에 첫 글자만 따면 제작, 화상태를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하는 훈련을 했다면 항상 출제되는 1번 문제는 무조건 맞히게 될 것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공통점 또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나다에 대한 특성으로 항상 출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을 꼼꼼하게 접근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문학 학습 방법에서도 행동 영역으로 전 영역을 넘나들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확장시켜야 낯선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대추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더 확장시켜 볼까? 아니 대추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시킬까? 저 같으면 시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했었던 부분적인 것을 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황희정승의 시조 있죠. 대추볼 붉은 고래 바문어의 뜻들이며 벼벤 그르에 개나 너희 날이 난고 술익자 채장사 들어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할 때 대추나무가 나왔네. 이렇게 제목 속에서 시호를 가지고 얘는 현대시지만 황희의 고시조까지 접근해 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시조 하나 접근해 주었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사람은 뭐가 나왔습니까? 술익자 채장사 들어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그랬습니다. 아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 그럼 이 술이라고 하는 제재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장해 갈 수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하, 술의 제재는 술의 재료는 누룩이래. 아,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의 현대 작가 시인 이성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성부의 누룩. 누룩으로 술을 만들어냈네. 그럼 이것을 고전 작품 속에서 가전체 문학 속에서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의인화시킨 것을 잡아서 계세증인을 목적으로 한 가전체 문학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겠군. 그 다음에 이 술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술로서 시름을 달래고 미봉책으로 해소하려고 했었던 작품 한번 가볼까? 어디로 갈까? 청산별곡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관동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바다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려소견 청산별곡과 정철의 대표적인 작품 관동별곡이 나오는데 청산별곡 바다에서 술 먹고 해결하는 부분, 관동별곡에서도 바다에서 꿈을 꾸고 신선을 만나서 술을 먹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아, 이게 술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네. 참 재밌죠? 그런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술익자 채장사 들어가니 아, 술이 익으니까 채를 사서 술도 거르고 그리고 마시고 야 이거 참 좋은데 금상첨화. 작품 속에서 한자수구를 엮어가고 그럼 금상첨화와 상대적인 개념의 한자수구는 무엇일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렸다? 설상가상. 그러면 설상가상에 들어가 있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설시조 잡게 되겠죠. 사설시조 무엇이 있을까요? 매개 쫓긴 까투리 아시죠? 나무도 없고 바위들도 없는 민둥산에 매한테 쫓긴 까투리의 모습이라든지 뱃사공이 난파, 풍랑 속에 완전히 난파당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배 조각 가지고 살아났는데 해적에 나타나서 돈 내놔 라고 했을 때 그 사설시조 중장 속에서 설상가상.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을 보니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맥이 쫓긴 까투리의 속마음이라든지 그 설상가상 속에 처해 있는 뱃사공의 문제라든지 이것보다도 엊그제 님을 여인의 이 마음과 그러니까 엊그제 님을 여인 그 여인의 마음과 어나다 가을하리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해서 표현발상 비교로 접근해가는 문제들. 여러분 제목 대추나무 하나 가지고 이 연상된 것을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뜨려서는 절대로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제목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김광규가 나왔다 그러면 김광규의 그 밖의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김광규의 대추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만 김광규의 그 밖에 중요한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합격하려면. 김광규의 도다리를 먹으며. 이건 뭐야? 도다리를 먹으며가 뭐야? 여기서 이분법적 사고. 당신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균형, 조화가 결국은 이분법적 사고로 흑백 논리로 확장돼서 분단의 비극, 좌익과 우익을 나눠놓은 것이 됐어. 오른쪽으로 눈이 몰려있는 도다리야말로 진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묘비명. 그리고 여기 일제 쓰진 않겠지만 젊은 선수 운전자에게 서울공, 어린 개의 죽음, 인왕산, 상행 등등의 대표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잡아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목이라고 하는 거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영역인 박완서의 나목이라고 하는 소설까지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박완서 작품 속에 나목에 나와 있는 박수근 화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박수근 화백에 관련된 시를 또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라고 하는 김회순 작가의 현대시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박완서가 나왔으니 박완서의 그 밖의 작품도 또 가봐야 되겠다. 복잡하죠? 여러분 적어도 문학은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박완서의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어요? 황혼이라고 하는 작품 있죠.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것 있죠. 박완서의 선배는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 작가였지. 박경리라고 하는 작가의 토지 있네. 그럼 박완서의 후배들은 어떤 요리 작가가 있을까? 또 넘어가야 돼요. 신경숙, 양귀자가 있구나. 그럼 신경숙의 무슨 작품? 외딴방. 양귀자 작품 무슨 작품?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2013년도 경찰사관학교에 모두 다 출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본 것, 그리고 들어본 것을 여러분들 찾아서 제작 화상태로 하나하나 정리해 둔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양귀자의 대표적인 작품은 당연히 원미동 사람들 아니겠어요? 연작소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계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계령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이제는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말까지 가져야 돼요. 양희은 대중가수 알죠? 아침 이슬의 대표적인 곡을 가지고 있죠. 양희은의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양희은의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하고 양귀자의 한계령이라고 하는 소설가 충분히 엮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천양희라고 하는 작가의 한계라고 하는 현대 시를 같이 또 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 예상 문제거든요. 양귀자의 한계령이라고 하는 소설, 양희은의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천양희의 한계라고 하는 현대시를 세 개를 엮어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계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04m 해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저 강원도 한계령의 한계는 추운 계곡의 의미죠. 추울 한자에 계곡 계자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계에 직면했어. 이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한계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 보십시오. 여기서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목에서 이파리가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서 그랬는데 이 나목을 가지고 박완서의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 나목 속에 등장해 있는 인물이 누구다? 박수근 화백이다. 그럼 박수근 화백을 가지고 시를 쓴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김혜순 시인의 그 작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박완서의 선배로서 박경리 작가 집중 탐구해보고, 박완서의 후배인 대표적인 여류 작가가 신경숙의 외딴방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한계령인데, 한계령을 가지고 양희은의 노래가사 천양의 한계라고 하는 현대시를 가지고 엮어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다. 어떻게 출제하느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도 희생, 여기 희생 나왔네. 그럼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또 나와줘야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이성부의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 작품을 보면 누룩이 발효돼서 술을 만드는 것이니까 아, 얘야말로 누룩도 희생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윤동주의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대속, 당연히 희생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또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러면 모순어법으로 역설적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접근해서 이 역설적 표현에 해당되는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잡아주겠죠. 이곳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에 나오죠. 유리창에, 정정 유리창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김영랑 모란이 피기간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육사 절정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등등의 작품들을 쭉 엮어가는 거죠. 언제 저걸 다 하냐고요? 하면 돼요. 천천히 차근차근 시험 보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가면 문학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2012학년도 경찰대 문제를 분석해봤고, 사관학교 문제를 보니까 경찰대는 언어 영역 50문제 나오고 사관학교 4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시 2012년 거 보니까 유찬의 생명에서 김춘수의 꼬추리한 서시, 황동규의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 여러분, 생명에서 흔한 것입니다. 꼬추리한 서시도 인식론에 관계된 것인데 황동규 이 작품 본 적이 있냐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죠. 기항지, 삼남에 내리는 눈, 저 이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풍장. 그런데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작품 한 장 나왔을 때 이 작가의 그 밖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했더라면, 황동규가 나왔다. 그럼 황동규를 충분히 집중 탐구하고 그 밖의 작품까지 갔다면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에서 알아요. 꼬추리한 서시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석적 접근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작품 알았다 그러면 이거 금방 풉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 나오면 그때 분석해도 늦지 않고 아는 거 나오면 참 쉽지 않을까요? 이거 5문제 출제됐습니다. 항상 1번은 뭐가 나올까요? 가나다 세 개를 주고 세 작품의 공통점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가나 나에 걸쳐서 밑줄진 기억과 니온을 주고 두 시어의 공통점 차이점 나오겠죠. 바로 여기에서 파밭가에서 여기 푸른 파, 대장간 유역에서 서슬이 시퍼런 칼날, 요것이 두 개가 나와서 얘도 파란 것, 얘도 파란 것 나와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붉은 파가 파란 새싹에 돋아 나왔을 때 벗겨질 때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플라스틱이 이제는
다시 대장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플라스틱이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A, B를 주고 각각 시호를 놓고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대체로 2번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듣고 보지 못한 것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관계된 무엇을 주고 보기를 주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보지 않고도 이 보기 보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풀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부 왜 합니까? 미리 저렇게 충분히 성실하게 공부해 두었다면 보기 보지 않고도 이런 것들 보기 없이도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미리 공부해서 보기 없이 바로 간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를 볼 때 1, 2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1, 2분 걸리지 않고도 몇십 주에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를, 모든 소설을, 모든 고전작품을 충분히 공부해 두자. 그리고 그랬는데도 모르는 것이 나오면 앞에서 이야기한 제작 화상태로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못 본 문제도 맞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부 안 하고 저 분석적인 접근으로만 하는 공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공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1000개가 넘는 현대시를 언제 다 보니 하나의 작품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힘을 가지면 나머지 999개를 그렇게 분석하면 되잖아. 얼마나 경제적이니? 라고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여러분 1교시의 언어영역 시험 봅니다. 그리고 합격하려면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두세 개 틀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문은 있는 거 그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운문은 내포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그 상징성, 비유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적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께 전혀 듣고 보지 못한 이런 정도의 낯선 시를 갖다 주고 선생님이 처음에 분석했던 것처럼 저렇게 1, 2분 내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난색을 표명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정말 차근차근 성실한 농부처럼 밭을 갈아야 됩니다. 많은 작품 그런데 저렇게 분석적으로 차근차근 체크해서 500작품, 1000작품 정도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그때 보기를 보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기 전에 이런 것들처럼 이미 알고 간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문제 나오고 현대소설 이번에 서편제 나왔고 고전소설 박시전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리고 관동물고 5호가 윤선대 5호가까지 좋았었는데 여기에 소동파의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의 희우정기라고 하는 작품 처음 들어봤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이 5문제 다 풀 수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푼 문제는 다 풀었어. 근데 뒤에 2개 지문이 나와서 시간이 모자라서 찍었어. 근데 다 틀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공부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관학교 상당히 많이 문학이 배당됐네요. 40문제 속에서 4문제 김수영 파밭가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김광규의 작품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김기택이라고 하는 작가의 낯선 작품인데 김기택의 작품으로는 벽이라고 하는 작품, 또 멸치, 그리고 바퀴벌레는 진화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이 논이야기는 채만식의 작품이죠. 채만식 판소리 사설 문체 풍자 잡아줘야 되겠고 그 밖의 작품으로 무엇을 탕류, 치숙, 태평천하, 미스터방, 맹순사 이 정도까지 가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작자미상의 최초를 이야기한 최고운전 또 정약용 통색의라고 하는 관리 등용의 문제를 상소문으로 올린 글 또 김시습의 소양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낯선 작품이죠. 한시 조유의 만분가라고 하는 유배가사 또 택당 이식의 외송설이라고 하는 설장로 설장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기부의 슬견설이라든지 또 경설 등등의
고려시대 때 설장로 기억나죠? 이것은 조선시대 때 왜 난쟁이입니다. 아주 작은 소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장로는 뭐 당연히 오늘날의 수필로 엮어졌지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문학으로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작품들 그런데 낯선 작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수많은 작품을 제작 화성태를 엮어가되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간다면 모두 다 거미줄망에 걸리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저는 경찰대 사관학교 문학 강의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매우 깊게 들어가지 못해도 제목을 대면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주제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모두 건드려 놨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선정에 갔을 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셔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경찰대 사관학교에 합격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